생활 속 마음 언어 성공적인 다이어트 비법 편입니다. 다이어트의 어려움은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요요 현상도 심하고요. 이 다이어트가 사실 먹는 본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과 이 먹고 싶은 마음을 조절하는 식욕 조절 능력과의 싸움에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줄다리기에서 이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을 이기려면 이 두 사람의 힘이 되게 세죠. 현실적으로는 두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식욕 조절 능력이 커져야 되는 거죠. 먹고 싶은 마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욕 조절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식욕을 조절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면 먼저 식욕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식욕에 관해서 TV 모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김신영 씨인데, 이분이 약 9년간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체중을 뺐다고 합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의사가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죽을 거라는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해서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를 했대요. 그러다가 실제 이분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군에서 갓 제대한 조인성 씨가 나온 영화 광고를 보면서 그 영화 광고판을 사진을 찍으려고 휴대폰으로 찍다가 그만 조인성 씨를 찍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찍었대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조인성 씨와 같이 함께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9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한 명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식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진짜 식욕이 있고 하나는 가짜 식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식욕은 뭐냐? 진짜 식욕이 움직일 때에는 뭐든지 먹을 수 있대요. 이거는 몸의 욕구랍니다. 물론 몸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잘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식욕은 몸의 욕구이고 가짜 식욕은 바로 마음의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 또는 뭐 치킨이 먹고 싶어, 좀 더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즐거움을 원해서 일으키는 욕구를 얘기하는 게 바로 가짜 식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식욕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사람이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섞여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욕구와 마음의 욕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다이어트 하는데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결국 구분 능력입니다. 몸과 마음의 소리인, 즉 내면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내면 인식 능력이죠. 이 구분 능력이 발달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니다. 마음의 욕구인 식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음이 원하는 욕구. 물론 이 식욕은 뒤에서 좀 더 다양하게 더 살펴보겠지만 몸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섞여서 나오니까. 자,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광고가 나왔습니다. 치킨 광고죠. 근데 여러분이 이 치킨 광고를 보면서 이 시점에 배가 출출하게 느껴졌을 때, 여러분이 이 치킨 광고를 보면서 치킨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 속에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욕구인 식욕이 작용할 때에는 이 기억과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만약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겠죠. 물론 먹어보지 않은 음식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맛을 상세히는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마음의 욕구인 식욕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 기억과 관련돼 있는데, 이 앞에서 얘기한 치킨을 먹어본, 양념치킨이든 프라이드 치킨이든 먹어본 기억이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비언어적 기억의 감각적 기억으로 단맛, 그 다음에 기름의 어떤 맛도 있고 바삭한 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맛이 주는 즐거움, 정서적 기억과 또 가치적 기억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데 광고에서 그런 치킨 광고가 나올 때 만약 그런 좋은 기억들, 즉 긍정적 기억만 떠오른다면 마음이 먹자라고 하고 바로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닫힌 집중입니다. 즉 기억의 일부만 결국은 선택하여 마음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정신이 팔린 거죠. 이걸 닫힌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만약 이런 기억도 있다라는 전제, 이런 기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억이 있는 전제 하에 만약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든 다이어트든 어떤 이유로 이 치킨이 이 시점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요. 판단하는 기억들. 그럼 부정적 기억이죠. 반대하는 기억. 치킨이 맛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 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먹자가 아니라 말자라고 마음이 얘기한다면 앞에서 닫힌 집중 상태에서 주문으로 넘어가는 형태와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두 기억을 다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양태가 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즉 주문을 하려고 하다가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 주문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것은 지인이 실제 다이어트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또는 뭔가가 있으면 바로 가서 사 먹었지만은 지금은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하면서 마음속에 그 부정적 기억과 그 부정적인 반대하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멈출 수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 이 두 가지가 먹자 말자 이 두 가지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말자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먹자도 그러하고. 자, 식욕을 구성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식욕은 기본적으로는 몸의 욕구는 배고픔의 통증을 해결하는 욕구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죠. 자신도 모르게 씹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꾸 더 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맛에 대한 욕구는 뭐 당연하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뭐 짠맛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신맛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자신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사실은 상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냄새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소리, 바사삭 하는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입안에 음식을 계속 넣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많이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식욕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와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갖고 싶은 욕구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욕구도 있고, 또 스트레스가 욕구로 연결되어서 식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제가 일부 이제 뽑아서 놓은 건데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이 식욕과 연결되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 즉 내면 인식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이 말자와 먹자에 대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저녁 퇴근길에 배가 출출한데 갑자기 감자칩이 생각난다. 달고 짜며 바삭한 그리고 기름진 감자칩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몸의 욕구도 얘기하고 마음의 욕구도 같이 얘기합니다. 이때 먹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크고 기타 마음은 작습니다. 자, 반대하는 마음으로 퉁 칠까요? 그럼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 내면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건강을 원하는 마음도 있고 살 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존재하고 그 마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면 관찰을 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먹고 싶은 마음이 전부로 지배하는 형태가 아닌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 관찰을 계속 가다 보면 지켜보는 마음, 기타 뭐 이런 마음들이 점차 커집니다. 어떻습니까? 점차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런 돌보는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이 돌보는 마음은 먹고 싶은 마음에 반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먹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도 돌보고 건강을 원하는 마음도 돌보고 살 빼고 싶은 마음도 돌보고 뭐 이것 이외에 몸이 더 날씬해지고 싶다, 날씬한 옷을 입고 싶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실제 그 상황에서 다 보여진다면 앞의 양상과는 다를 거라는 거죠. 즉 먹고 싶은 마음이 이런 큰 상태가 아니라 식욕 조절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먹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의 비법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자, 먹지 않으려고 무조건 싸우게 되면은 식욕 조절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식욕을 대하는 태도가 싸움입니까? 싸움을 멈추고 내면 관찰로 넘어오시게 되면 다이어트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소위 내면 성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즉, 내면 인식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상세히 보고 기억도 보고 마음도 보는 거죠. 마음을 돌보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에 소개된 몇 가지 편에서 나온 용어들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드시면 여기 나와 있는 기초편 내용을 보시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셔야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전자메일로 보내주십시오.